제가 기본 강의는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맵스쿨과 맵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마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발 기초를 내게 알려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운회, 어떤 분들은 저와 다른 좌뇌이신 분들이 각각이 너무 다들 힘듦을 토로하셔 가지고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인드맵을 되게 알려드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파서 요렇게 오늘 특강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얼굴 보고 익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가급적이면 켜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강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가급적 제가 기본에 충실하려고 많이 하긴 했거든요. 다른 때 뭐 맵스쿨이나 맵독을 통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미니 특강 할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쪼끔 많이 기초적인 설명을 자세히 좀 풀어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도 일찍 끝내고 싶지만 좀 질문도 받고 뒤쪽에서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뒤에는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좀 남아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글 설문지 작성해 주셨던 거 제가 쪼끔 응답을 드릴 테니까 고거까지 하시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했었던 것 중에 사실은 실습이 많이 포함이 원래 되어야 되는데, 마인드맵이 실습을 빼면 사실 그렇게 기초를 설명드릴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급적, 가급적 오늘 풀어 드린다라는 거 고 정도 알고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유를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본인의 성함이 나왔을 때 움찔움찔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놀라지 마시고 그냥 '내가 소통하면서 지금 강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 제목은 반갑다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제가 책 제목을 인용을 좀 해 봤습니다. 제가 메일 마인드맵이라는 책을 2017 년에 산후우울증 속에서 한 권을 저술을 했는데, 어 상당히 좋지 않았던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마인드맵을 설명하지 않고 네가 쓰는 방법만 열거 해 놨느냐." 요런 댓글들이 주로 있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작성해 놓은 이 반갑다 마인드맵이 아주 기초적인 마인드맵 북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가르칠 수 있는 기초적인 마인드맵 북인데, 그 책을 제외하고는 제가 정말 쉽게 마인드맵을 저술한 책을 보질 못했어요. 토니 부잔의 책을 다 사서 봤지만 글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뇌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쪼끔 '쉬운 책을 만들자. 좀 따라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라고 해서 마인드맵 이론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일단 실습적인 거 따라 그릴 수 있고 '와, 이런 주제도 마인드맵이 될 수 있구나.' 고런 위주로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론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감안하셔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일단은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트 필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시나요? 음. 필기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오셨는데, 마인드맵을 배우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필기 방법이 바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필기 방법이 있죠.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필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필기를 하고 있죠. 그 방법이 도통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인드맵의 특징이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서예요. 따라하고는 싶은데 뭔가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고 예쁘고, 그쵸? 그리고 머리도 좋아진다고 하고 해서 따라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인드맵의 장점 요런 것들을 오늘 제가 좀 천천히 좀 풀어 드리고 보여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익숙한 마인드맵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또 처음 보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 나의 노트 필기 방법 내가 바꾸기 힘들었던 이유는 마인드맵의 어떤 특장점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럴 확률이 크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 한 가지 먼저 주제를 던져 드리고 제가 마인드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정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에 있으면 조별로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온라인 강의고 그다음에 짧게 제가 축약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냥 옆에 메모지에다가 끄적이면서 한번 써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기 주제 혹은 글짓기 주제를 하나 던져 드릴 거예요. 이 주제는 뭐냐면 자연 보호입니다. 자연 보호. 자, 자연 보호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한 30초, 1분 30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글짓기를 한번 시작해 주세요. 자연 보호가 주제입니다. 자, 어느 정도 써 보셨나요? 자, 글짓기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글 잘 쓰시는 분. 뭐 서윤주 님 써서 보여주시네요. 마인드 매핑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자, 또 다른 분들 중에 글짓기가 잘 되는데? 잘 되시는 분들은 마인드맵 안 하셔도 돼요. 나 글 잘 쓰는데? 아주 요점 정리만 쏙쏙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인드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근데 우리가 보통요 잘 되지 않죠. 글 쓰는 게 잘 안 되죠. '아씨 뭘 쓰라는 거야. 갑자기 마인드맵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웬 난데없이 자연보호야.'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자, 이 중에 한번 생각나는지 이 중에 한번 본인이 있는지 보실게요. 어떤 걸 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쵸? 또 내용의 아이디어보다 철자법과 문법을 더 걱정했다. 이거 보여줘야 되나? 내가 받침법에 뭐 이게 이 받침법 쪼끔 약한데. 자꾸 뭔가 똑같은 글을 자꾸 반복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글을 쓰시다 보면. 음. 좋은 발표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남들 다 썼나? 뭔가 시간에 되게 구애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글쓰기 하라고 말씀드리면. 빨리 쓸 수가 없었다. 빨리 쓸 수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생각이 나지 않아서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도 있어요. 마인드맵을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생각이 안 나요." 이러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해서 내가 마인드맵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정리하는 법은 안 알려주고 자꾸 뭔가를 쓰라고 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생각이 많든 적든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마인드맵을 한다는 것 다 이 두 가지 다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나는 글쓰기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2017 년에 첫 책을 쓸 때 그 산후우울증 속에서 어떻게든 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책에 매달린 것도 있는데요. 음 사실은 저는 강의를 10 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쓸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훈련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첫 책을 쓰면서 느낀 거죠. 어. 아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쓴다는 거. 생각하는 것을 종이 위에 쓴다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구나라는 거. 고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저뿐만 아니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생각이 안 나요. 자연보호? 생각이 안 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어땠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로 시작돼야 돼야 될지를 몰라서 글을 못 썼거든요. 뭐 그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종이 위에 기록하는 방법을 뭐 우뇌형이든 좌뇌형이든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마인드맵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마인드맵으로. 한번 보세요. 자연을 보호한다는 거. 보호라는 키워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네요. 세계 국제회의,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법을 통해 제재를 하고 있죠. 개인이 선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요,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요.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자연의 상태를 한번 써보는 거죠. 하늘은 산성비가 내리고 있고 오존이 있고 땅은 쓰레기가 있고 핵이 있고 물은 식수가 오염됐고 바다는 생태계가 파괴됐고 강은 하수에 폐기물이 흘러 넘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요즘 같은 상황은 어때요? 공기 들어갈 수 있겠죠. 공기. 공기에 초미세먼지도 많죠. 근데 우리 또 뭐가 있어요 지금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로 나열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조금 쓸 것들이 정리가 되는구나. 혹은 쓸 주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쓸 주제가 매우 쉽게 풀어지는구나. 저는 이 한 장으로 마인드맵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마인드맵은요. 생각이 안 나던 분들도 키워드라는 아주 심플한 것을 특징을 이용을 해서 펼칠 수 있게끔 생각이 나지 않던 분들이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필기 도구이고요. 필기 방법이고요. 또는 너무 많은 잡생각이 나요 라고 했을 때 중앙에 시작하는 가지가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구나. 분류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명료하구나. 그래서 생각이 적던 생각이 많던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구조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은요. 글 쓰는 곳에서도 강의를 많이 해요. 저는 라운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글쓰기 강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책도 내기도 전에. 내 책을 내기도 전에 글쓰기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게 뭐냐면 제가 블로그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글을 못 썼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잡생각이 많고 그리고 글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에 뭐로 시작하지? 예를 들면 나는으로 시작할까? 생태계라는 단어로 시작할까? 그 시작 스타트가 끊어지지 않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 너무 잡생각이 많고. '나는 글을 못 쓰는 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마인드맵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한 과정 안에서 제 글쓰기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글을 잘 쓴다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두 번째 책 초고를 지금 완성 중에 있는데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단어,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한 꼭지를 써 볼까?' 그러면 주절주절 어떤 말이든 떠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키워드가 갖는 힘이고 이게 어떤 것에서 내가 시작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연상작용을 통해서 나열하는지에 대한 포인트구나.' 많이 제가 겪어 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던 생각이 없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거르고 있구나.' 머릿속에서만 맴맴맴 돌지 밖으로 꺼내는 걸 내가 겁내고 있구나. 뭔가 자꾸 정리하시는 분들. 그쵸?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정답만을 꺼내려는 분들은 종이 위에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좌뇌 유형이세요. '이게 정답일까? 이걸 쓰는 게 맞는 걸까? 오소희가 쓰라고 한 게 이게 맞을까? 이 주제에 이걸 가지치기로 구분을 하는 게 맞을까?'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느라 이 종이가 계속 백지야. 계속 새하얘. 그리고 쓰면서도 짜증나.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지금. 왜 우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말을 안 해 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마인드맵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해형인 분들은요. 쓰기는 진짜 많이 써요. 막 "자 지금부터 1 분을 드릴 테니까 이 한 면적을 연상되는 모든 단어로 채우세요." 그럼 진짜 빨리 막 펜이요 막 움직여요. 오프라인 강의 때 이걸 진행을 하면요. 대부분 펜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분들은 운해형. 펜이 멈춰서 계속 고민 사색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분들은 좌뇌형이거든요. 그래서 운해형 분들은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내가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마인드맵을 진입하는 그 장벽 안에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유형이구나.'만 깨달으시면 돼요. '나는 쪼끔은 운해형이구나. 나는 조금은
좌뇌적인 생각의 패턴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마인드맵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인드맵은 뭐예요? 우뇌와 좌뇌를 다 사용하게 만드는 학습 도구예요. 그럼 그게 길들여질 때까지 내가 당연히 버겁지 않을까요? 우뇌였던 분들은 '아이씨 어떻게 분류해야 돼?' 분류가 안 돼서 힘들어요. 가지치기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운해인 분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이 나. 그죠? 그리고 좌뇌인 분들은 분류 먼저 하려다 보니까 분류를 하고 나서 가지치가 쳐가는 과정 안에서 이게 정답인 것 같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처음엔 본인에게 짜증나. 쓰지 않는 본인에게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 제대로 설명 안 해 주는 오소이에게 짜증이 나죠. 그쵸?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의 패턴을 내가 인지한 거구나. 내가 느낀 거구나.'라고 쪼끔 깨달아 주시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인드맵의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마인드맵은 1970 년에 토니 부잔, 영국의 토니 부잔 에 의해서 개발된 학습과 기억의 방법이에요. 이 토니 부잔이라는 분이요. 어떤 분이에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학습 개발자도 아니고 무슨 뭐 평생 교육을 뭐 전공하신 분 교육학자도 아니에요. 심리학자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쪼끔 더 깨닫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게 마인드 맵이에요. 그래서 생각 지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마음 지도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종이 위에 써 내려가는 작업, 학습과 기억의 새로운 방법이고요. 무순서, 순서가 없어요. 이 답으로 이미 하나는 해결이 됐네요. 강사님 저는 오른쪽 쓰다 왼쪽 썼다가 아래 썼다가 위에 썼다가 자꾸 여기저기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 썼다가 다시 또 저쪽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맞겠죠. 마인드맵은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가운데부터 시작을 하죠. 종이 한가운데에 이미지를 먼저 표현을 해 둔 상태에서 그리고 가지를 쳐 나갑니다. 가지를 치면서 그 가지 위에다가 어떤 것을 두어요?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는요 문장이 아닙니다. 핵심어라는 건 뭐예요? 그 문장의 핵심어. 즉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키워드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컬러 그다음에 기호. 화살표로 삐용하게 써 주셔도 되고요. 내가 나 이거 엉망진창인 마인드맵이야. 거기다가 막 떼글떼글 X표, 해골 얼굴 다 기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마인드맵 쓰시는 분들한테 화이트로 떡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박형근 코치님 그 메신저 유치원에서 어 유행어를 하나 나왔어요. 책을 읽을 땐 그지같이 읽어라. 책에다가 마인드맵 쓰면서 그지같이 읽어라. 낙서하면서 읽어라. 유행어가 그지같이라는 유행어를 남겼는데 오늘 유행어는 뭐냐면요. 그 기호 심볼 이런 거를 내가 이 마인드맵에는요 스토리를 기록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스토리. 내 생각의 과정을 담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맵에 화이트로 떡칠하셔도 돼요. 책은 그지같이 읽고 마인드맵은 떡칠하세요. 화이트 떡칠하시고 스티커 떡칠하시고 뭐 볼펜 똥 떡칠하시고 사인펜 떡칠하셔도 돼요. 모든 것을 떡칠해 냈을 때 그 내 마인드맵은요.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돌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 보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완벽하게 심플하고 깔끔한 마인드맵이 정석이 아니라 거기에 내 모든 스토리를 담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안 됐어. 거기다 짜증나는 얼굴도 그려 놓고. 내가 쓰다가 틀렸어.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떡칠도 해 보고. 그 모든 과정이 나중에 그 마인드맵을 봤을 때 다 오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은 뭐다? 절대로 결과지가 아니다. 과정지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떡칠을 가해라. 떡칠이 많이 되면 될수록 내 마인드맵은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방사형으로 펼쳐냄으로 인해서 사고력과 창의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뇌 기발 기법이에요. 두뇌 기발 기법이고요. 두뇌 사용 기법이에요. 내가 뇌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의 목적을 갖고 마인드맵 수업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강사님 저는 글씨가 안 예뻐요. 그래서 포기해야겠어요." "강사님 저는요 그림을 못 그리네요. 포기해야겠어요." 아니 그림 못 그리는 거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본인 글씨가 정말 별로인 거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마인드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정이에요. 내가 이 마인드맵 한 장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류를 해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림을 어떤 거를 그릴까 연상하는 과정. 그 그림을 따라 그리는 과정. 색상을 선택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두뇌가 뭐가 된다고요? 개발된다고요. 한 장 그리고는 두뇌가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0 장이 되고 500 장이 되고 1000 장이 됐을 때 '와 나 진짜 마인드맵 사용하더니 머리가 좋아졌어.'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저랑 같이 강의를 하시는 동료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본 오소희라는 그 인간성이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는 행동 보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닌 것 같아. 머리는 안 좋아. 근데 있잖아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수년 동안에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13년 차 다행히도 이 직업을 붙들고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정말 이 기획력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받아가는 그 많은 강사님들 사이에서 저는 대학교 4 년제는 졸업했지만 박사학위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심지어 저는 전공도 그냥 예술 전공이잖아요. 정말 교육과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 그 경쟁 심한 강사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마인드맵이 저한테 크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10년 동안 마인드맵을 사용해 본 저는 이 마인드맵은 사고력을 확장해 주고 나 스스로를 관리하게 만들어 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두뇌를 훈련시킨다는 걸 저는 느낀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아시죠? 제가 뭐가 없이 태어났어요? 다 같이? 그쵸. 좌뇌가 없이 태어났죠. 그쵸. 좌뇌가 없이 태어났는데 근데 지금 강의 어떡해. 멀쩡히 하잖아요. 강의 기획도 하잖아요. 강의 기획해서 대기업 강의도 하고 있고 제 과정도 열고 있고. 올해 제가 마인드맵 협회 하나 연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 좌뇌가 없이 태어난 오소희도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여기 이경희 님은 운해가 없다면서요. 이경희 님 운해 없이도 마인드맵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대신에 내가 '아 이게 지금 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구나.'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인드맵의 정확한 사용법, 목적이 뭔지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셔야겠죠. 그쵸? "생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잠깐만요.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안 넣었네요. 얼마나 이렇게 대중 없어. 우리도 뭐 강의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마인드맵의 장점이에요, 장점. 장점을 보시면 첫 번째,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두뇌 개발에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좌뇌와 우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뇌에서 좌뇌가 맡은 역할이 있고 우뇌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자극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극.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좌뇌가 없는데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안 되는데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극한다니까요. 그 좌뇌가 깨어나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개발에 좋은 거고요. 두 번째, 혼란스럽고 흩어져 있는 생각을 쉽게 해결해 준다. 그래서 좌뇌 영역에 있는 분들 또는 우뇌 영역에 있는 분들 '나는 너무 잡생각이 많네요.' 하시는 분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수강 신청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지루하지 않아서 집중력이 향상된다.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죠? 색연필을 손에 들고 삼성전자에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다 연구원이었거든요. 연구원분들 얼마나 좌뇌형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 안에서 색연필을 손에 들더니 하신 말씀이 "와 제가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색연필이란 도구 하나를 쥐어 줬을 뿐인데 막 진짜 막 되게 딱딱하게 생긴 남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동심이라는 거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무슨 힘이에요 이건? 도구의 힘이에요. 오소리 강사의 힘이 아니라 도구의 힘이에요. 색연필을 쥐어 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인드맵이 갖고 있는 그 기본의 이 도구는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시간 낭비를 없앤다.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마인드맵을 배우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 혹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있거나 위에서 아래로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기 위한 기록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나중에 그냥 읽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문장은요 읽어요. 뇌는 절대 문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뇌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애가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딱 보면 뇌는요 일단 거부해요. "아이씨 못 외워 나 이거.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꾸 문장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기억력이 좋지 않은 거예요. 기억력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키워드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색상으로 덩어리감을 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훨씬 뇌가 좋아하는 거예요, 뇌가. 우리 아이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뇌가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시간 낭비를 없앨 수 있고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라는 거.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에 날개를 달아준다. 저는 창의적인 뇌가 그닥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고요. 혹은 창의적인 뇌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생각에도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많다? 좋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뭐 심플해서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좋든 적든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뭐다? 마인드맵이라는 거예요. 음. 혹시 이 강사님 아세요? 아 이거 언제야? 나 이거 2년 전인데 왜 이렇게 지금보다 젊어?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2년 전에 맵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그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죠. 한 달에 한 번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셔 가지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두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의 특장점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매핑하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했고 1년 동안 한 55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파주보육원을 후원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엄마들과의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80만 원 정도를 지금 구정 때 보냈죠. 조만간 사진 올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복주환 강사님을 알게 된 건요 2014 년이었어요. 2014 년에 한창 산후우울증이고 한창 강사들의 상처를 받아서 집에서 이제 나오지 않던 그 시절. 그때 어떤 지인분의 소개로 "너는 여자이고 그리고 너는 운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복주환 강사가 이제 한창 그때 당시 복주환 강사님이 20 대였어요. 상당히 어렸는데 이 친구는 좌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상당히 남성적이라서 기업 강의에 참 잘 맞는다. "둘이 콜라보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전화 통화하는 과정 안에서 너무 사람이 좌뇌적인 거야. 인간미가 없어. 딱딱하게 본론만 얘기해. 그래서 재수없어. 그리고 제가 강의를 안 했거든요. 몇 년 뒤에 오소이는 엄청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때 저 아이의 손을 붙잡을 걸. 아이씨 그럼 내가 지금 뭐라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난 거는 후회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 복주환이라는 친구랑 계속 제가 인연이 돼 가지고 누나 동생 사이로 특히 노래방을 갔을 때 제가 소화기를 들고 카메라를 촬영하는 어떤 그런 아주 역동적인 모습에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누나 동생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낸 책이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책이고 지금도 네 번째 책을 이제 마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을 기술하는 과정 안에서 이 친구와 제가 몇 년 동안 수없이 끊임없이 싸웠던 게 있었어요. 음. 이 친구는요. 디지털 마인드맵을 고집을 했어요. 아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손 마인드맵을 고집을 했어요. 둘이 엄청 싸웠어요. 저는요 약간 호불호가 있는 성격이에요. 저를 좀 예뻐해 주시는 분들은 예뻐해 주시는데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겁나 싫어하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저도 싫어하면 되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이 친구와 저와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치열하게 계속 논쟁을 펼쳤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내가 디지털 마인드맵을 지금 강의한 지가 거의 지금 7년 차거든. 나 이제 알 것 같아. 손 마인드맵이 기본이야." 저 이겼어요 여러분. 저 이겼어요. 우리 서윤지 님 이경희 님 혜경 님 감사해요. 권진희 님 감사해요. 이겼어요 저. 복주환 강사님이 디지털 마인드맵 좋아요. 저도 디지털 마인드맵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의 기본은 손 마인드맵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 인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7년 동안 논쟁을 펼친 이 복주환 강사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에 저는 그냥 그저 기뻤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과 아주 연관성이 깊어요.
토니 부자니 작년 4월 4일에 돌아가셨어요. 2020년 4월 4일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디지털 마인드맵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마인드맵을 만든 창시자가 디지털 마인드맵을 인정을 안 하셨대요. 하지만 분명히 사용하기 편한 우리들의 장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마인드맵을 손 마인드맵을 익히시고 활용도에 따라서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디지털 마인드맵이 좋다 싫다라는 거는 달라요. 활용도의 차이예요. 대신에 이 마인드맵은 지극히 두뇌 개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디지털 마인드맵은 좌뇌에 국한돼서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쪽 뇌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손 마인드맵이 기본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목 놓아서 외쳐요. 웅변하듯이 외쳐요. 그래서 그 부분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주안까지 팔아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인정받은 거고요. 자,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좌뇌의 역할과 그쵸? 우뇌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둘 다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둘 다 필요한데 대신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좌뇌의 사용과 우뇌의 사용. 자, 이렇게 사용이 있는데 자, 볼게요. 언어뇌와 우뇌, 이미지 뇌로 돼 있는 거겠죠. 자, 저는 오소희 강사는 우뇌형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소희가 잘 사용하는 게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림, 색상, 상상, 공상, 리듬, 공간, 총체적, 동시적. 우뇌형은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상상하는 걸 좋아하고요. 도전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즐거운 걸 좋아해요. 재밌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좌뇌를 볼게요. 좌뇌는 상당히 분류적이고요.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두려워해요. 아니면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저는 원래 마인드맵 강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셀프 리더십 자기 주도 강사였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 강사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아, 뇌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좌뇌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단기적인 과정에 집중하는 유형이구나. 장기적인 상상을 통해 단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결과를 내는 유형이구나.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좌뇌형은 힘들어요. 근데 일단 우뇌형은요. 길게 갈 수 있어요. 누가 있으면? 나를 즐겁게 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뇌도 단기적이야. 근데 우뇌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즐거워야 돼요. 모든 계획의 과정들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늘 상상해야 돼요. 늘 상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신년 계획 마인드맵을 세우더라도요. 전에는 치밀한 2021년을 계획하고요. 매달 해야 되는 나의 집중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운에는요? 운에는요. 마인드맵을 매달 그리셔야 돼요. 2021년 신년 계획 마인드맵을 2월에도 그리고 3월에도 그리면서 어머 안 했네. 해야지 신나하고 또 4월에 또 그리면서 어머나 아직도 안 했네. 해야지 또 그리고 이렇게 운에는 계속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고 자네는 어떻다? 마인드맵을 한 장을 제대로 그려놓고 앞에다 두고 계획의 단기적인 집중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와 자네는 셀프 리더십도 다르고 마인드맵도 달라요.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배우다 보면 좌뇌와 우뇌가 상당히 다른 역할들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마인드맵의 요소가 있어요. 마인드맵이잖아요. 마인드맵. 마인드적인 요소는 뭐냐면 생각, 정보, 느낌, 정서, 지식, 감정. 그럼 이게 어디예요? 마인드맵에 담겨야 돼요. 근데 디지털 마인드맵에는요. 이 마인드적인 것들이 잘 안 담겨요. 왜냐면 운해를 건드려 주는 요소들이 부족해서예요. 색깔을 내가 선정한다라든지 이미지를 내가 떠올려서 그려낸다라든지 이런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디지털 마인드맵에 이 마인드맵적인 요소가요. 많이 없어서 건드려 주지를 못해요. 자, 맵적인 요소가 이거예요. 색상, 키워드, 그림, 기호, 연결, 방사.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운해적인 요소가 있네요. 결국에 마인드맵이라는 요소에는요. 이런 어떤 중심 키워드들 안에서는요. 운해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분류적 사고의 과정.
하나하나 각각의 요소는 상당히 운회적이고요. 그 운회적인 요소들을 연결짓는 힘들에서 좌뇌가 발달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마인드맵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할 시에는 마인드맵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토니 부자에게. 그죠? 그래서 '와 이런 게 마인드적인 요소와 맵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마인드맵이 잘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혹은 마인드맵의 어떤 주제 선정이 힘들었다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인드맵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이 나요. 마인드맵은. 자, 마인드맵만 동시적으로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동시다발적 아닌가요? 그쵸? 제가 마인드맵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저쪽 벽에다가 토마토를 탁 던지는 거예요. 토마토가 팍 터지죠. 사방의 벽면으로 터지죠. 우리 뇌는요 그렇게 원래 생각을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사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정상, 아주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 대신에 정리를 잘하시면 되죠. 자, 우리 뇌에는요 약 1조 개의 뇌세포가 있어요. 1조 개의 뇌세포.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뉴런은 하나의 몸통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촉수를 지니고 있어요. 아 징그럽죠? 막 촉수가 막 뻗어나고 있어. 이 많을수록 대신에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촉수들이 막 자라나요. 특히 아이, 유아 시기 4 세, 5세 미만의 아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이 촉수가 발달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인은 발달 안 하나요? 아니요. 발달해요. 마인드맵을 하면 발달을 해요. 한 개의 뉴런에서 대략 1만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뉴런들이 동시에 뭐가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야지,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근데 막 생각이 떠오르죠. 왜? 아직 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뉴런들과 동시에 연결된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생각은 동시다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마인드맵 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자는 거고 자, 한 가지 사례를 볼게요. 자, 사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들 키워드 채팅방에 한번 써 주시겠어요? 어떤 단어든 상관없어요. 음. 사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 좋아요. 빨간색, 백설공주, 스티브 잡스, 새콤달콤, 난장이, 맛있다. 그죠? 애플, 과수원, 노트북, 아침, 감정, 반쪽. 아 좋아요. 자, 아이폰 주스 좋습니다. 자, 스탑. 자, 볼게요.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써 봤어요. 백설공주, 냠냠, 마녀, 독살, 죽음. 제 스타일 뭔지 아시겠죠? 되게 엽기적인 거 좋아하고. 자, 좀비. 좀비 나오고요. 자, 스위트홈. 얼마 전에 방영했던 스위트홈도 나오죠. 상큼. 폭발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오죠. 그쵸? 이건 운해적인 요소예요. 운해적인 요소. 마인드맵을 하는데요, 소희쌤 분류가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인드맵은요. 뭐부터 훈련하셔야 되냐면 이 운의 마인드맵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폭발적으로 떠오르는 이 모든 단어를 내가 거스르지 않고 종이 위에 쓰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건 아니야." "여기서 미안해가 왜 나와?" "여기서 상황이 왜 나와?" "여기서 죽음이랑 좀비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 자꾸요 내가요 "이거 아니야. 아이씨 이거 아니야." 내가 자꾸 아니라고 해. 그래 놓고 "이씨 왜 잘 안 써지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내 생각을요 거스르지 않고 다 쓰셔야 돼요. 이게 마인드맵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 그동안 내가 자꾸 거슬렀어. 내가 자꾸 막 완벽하려고 했어.' 반성하시고 오소희에게 사과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사과하시고 '내가 너무 혼자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구나.' 마인드맵은요 아주 심플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방법들을 일단은 자연스럽게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사고를 하려면 어른이 더 잘할까요? 아이들이 더 잘할까요? 아이들이 훨씬 잘해요. 지금 안미영 님 지금 보니까 따님하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네요. 그쵸? 딸이 몇 살이에요? 10 살. 10 살. 어.
아마 딸이랑 이따가 눈에 보이는 거 한 가지 단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 봐요. 1분 시간제 보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딸이 이겨요. 딸이 이겨요. 그때 제가 이 오프라인 강의할 때 초등학교 3-4 학년 아이를 데리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쉬는 시간에 가 가지고 막 그 아이 거 다 보고 있어, 어른들이. 어. 애가 너무 잘하거든. 심지어 걔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림도 그려. 그리고 틀렸으면은 막 자유롭게 막 화살표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회적인 마인드맵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과 심부름, 지는 사람이 적게 쓴 사람이 설거지하기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안명님 한번 따님 한번 이겨 보세요. 그 과정 안에서 아마 운해가 아마 엄청 훈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운해적인 마인드맵이라면 자, 좌뇌적인 마인드맵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는 좌뇌인데 저는 어떻게 쓸까요? 분류하려고요, 일단. 일단 마인드맵이 "아이씨 가지치기라는 게 있잖아. 이 가지치기가 괜히 있겠어? 분류를 해야지." 일단 분류할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와 연관이 있는 단어가 떠올라도요 눌러요. "너 나올 때 아니야. 너 지금 나올 때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분류해야 돼. 여기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이씨 가지치기 중간 가지치기 뭘로 해야 되지?' 나누려고 하죠. '뭘로 나눠야 되지?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미 이 단계에서요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는 거야. '아 스트레스.' 누가 마인드맵 재밌다고 했어. 오소리 나오라 그래.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야기를 적어 볼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시작해요. 이야기. 사과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음 내 추억 속에서 사과와 관련된 추억이 뭐가 있을까? 내가 사과를 한번 베어 물었다가 라미네이트가 뽀개진 그런 추억. 사과를 쪼개 달라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다가 남자친구가 못 쪼개 가지고 내가 "야 너 힘도 더럽게 없다."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추억 뭐 이런 추억들. 그런 추억들을 떠올려 볼까? 과일. 과일이라는 어떤 가지를 내서 모양을 관찰하고 맛을 상큼, 달콤 이런 거 나눠 보고 사각 뭐 이런 나눠 보고 식감을 나눠 보고 요리 어떤 요리가 나올 수 있을까? 아까 뭐 어떤 분들 잼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잼 또는 뭐 사과 식초 뭐 이런 거 막 나올 수 있겠죠. 애플 파이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나눠 볼까? 노래. 사과와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음. 이렇게 자꾸자꾸 이런 순서들을 갖고 나누려고 들어요. 여기서 이게 잘 되면 잘 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고 안 되면 안 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쵸? 이렇게 또는 사방으로 펼쳐내거나. 어. 이게 이제 좌뇌형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꾸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맵이 애초에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인드맵이 재밌어지는 방법 제가 지금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운해형의 마인드맵을 훈련하세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종이 위에 뽑아내는 것의 즐거움을 일단 느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뽑아냈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개 마인드맵을 뽑아냈는데 이제 1 분에 50 개도 돼. 1 분에 70 개도 가능해. 1 초보다 내가 더 많은 숫자를 아니 더 많은 단어를 기록할 수 있어.' 이런 것에 좀 재미를 들이신 다음에 그다음 단계인 분류적인 사고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생각,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막아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좌뇌 마인드맵만 먼저 하시려고 하면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아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쪼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뇌 자체가 어때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하고 있고 완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자꾸 잘 잊어버리면 "내가 애를 낳아서 그래요." 이렇게 핑계 대시죠? 원래 잘 까먹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때도 나는 원래 잘 까먹었어요. 그쵸? 원래 뇌가 잘 까먹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기억하는 걸 훨씬 좋아하고 그다음에 처음과 끼 끝을 잘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뭘로 연결하면 더 또 뇌가 좋아하냐면 나의 경험으로 연결할 때 훨씬 장기적인 기억에 도움을 받더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정보를 기입하려고 하는 독서 마인드맵이라든지 또는 강의를 듣고 기록하시려고 하는 강의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나의 경험과 연결지었을 때 훨씬 장기적으로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고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마인드맵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고 단단한 공부법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30 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는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없고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기관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한쪽 뇌가 다른 쪽의 업무를 떠맡기도 한대요.
이 모든 것들의 사고는 공동작용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는 뭐다? 이 두 가지 사고 유형을 결합시킬 때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인드맵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떠오르는 내 많은 생각들을 어떤 주가지에서 뻗어나오는 부가지, 또 부가지에서 떠오르는 세부가지, 거기에 조금 예쁘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까지 해서 예쁜 하나의 나무를 내가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그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그 생각의 과정을 내가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맵스쿨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 명함 받으시거든요. 거기 제 데생이라고 해서, 데생이라는 제 그 교육회사 이름이 도안을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뭐 꿈의 도안을 그린다, 마인드맵 도안을 그린다는 뜻인데, 나무 모양으로 제가 로고를 만들었거든요. 이 모양을 가지고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교육을 만드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나무 모양으로 로고를 만드시고 있고요. 자, 볼게요. 뇌가 문장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침에 배가 아팠다. 이거를 문장이 아닌 단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요건 짧게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제 또 다른 과정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거 실습을 제가 좀 넣어볼 예정이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맵스쿨 강의를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13기 때부터는 안 되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줌에서 조금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키워드가 나갈 수 있겠죠. 아침, 복통. 복통이 일어나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이 있어요. 좋았던 점은 용돈을 받았고 결석을 했고, 안 좋았던 점은 뭐예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고, 약을 받아 먹었고, 죽을 먹었고. 그쵸? 이렇게 분류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뭘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복통이 있었던 거에 장점과 단점을 분류해 볼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장이 주는 힘이 아니라 키워드가 주는 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류해 나갈까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훈련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한 5년 전에 저를 소개했던 마인드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5년 전까지 제가 기업 강의할 때 저를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소희 강사라고 합니다. 자, 중앙에 이미지 보이시죠? 제가요, 화살표가 낮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화살표는 뭐냐면 제 몸의 단가예요. 제 강의료.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이면 연봉.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요, 제가 인생이 너무 우울했어요. 연봉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 연봉이 1년 만에 5배로 뛰었어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1년에 연봉이 5배가 올랐다라고 이제 기술이 돼 있잖아요. 제 마인드맵 사례도 있잖아요. 강경 대표님 책에. 진짜 1년 만에 제 강의료가 5배가 뛴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해가 쨍 하고 떴죠. 볕들 날이 온 거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강의하러 온 이 마인드맵이란 도구로 1년 만에 제 몸값이 그렇게 상승했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를 했어요. 자, 그게 제 마인드맵의 주제 이미지였고요. 자, 저는 누구냐면요. 올해 나이는 몇 살이고요. 가족은요. 안경 쓴 저희 남편, 토끼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희 딸, 그리고 물방개 아니에요, 이거. 바퀴벌레 아니에요. 물방개예요. 하도 바둥바둥바둥바둥 움직여서 물방개로 표현한 우리 연년생 둘째 아들이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가족 소개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요. 제가 숟가락 젓가락 그려 놓은 거고 배도 볼록 나와서 배가 많이 나와서 저렇게 그려 놨고요. 그리고 늘 본인이 제일 많이 먹으니까 음식 쓰레기도요. 결혼하고 5년 차인데 계속 남편이 버리고 있고요. 막 이런 스토리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스토리들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강의한 곳은요. 여기 서울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저 KAC는 뭐냐면 그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고 쑥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제가 많이 강의했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눈에다가 담은 거예요. 제가 눈에 하트 뿅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 오수 강사님 너무 고마워요. 전 고맙다는 말 진짜 좋아해요. 오늘도 봐요. 지금 100명한테 지금 이 무료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 들었어? 몇 명 들었어 지금? 90명 들어왔잖아요. 쟤는 왜 돈도 안 벌고 왜 저래? 그죠? 근데 고맙다는 말을 좋아해서 제가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돈도 좋아하긴 해. 돈도 좋아하긴 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제 성장 위해서. 저기 있는 사람 뼈다귀 모양은 저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아해요. 우리 가족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 돈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나무는 뭐냐면 자연 보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를 그림을 그린 거고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그렸어요. 전 여행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마인드맵을 오늘 강의하러 왔어요. 저는 좌뇌가 없이 태어났지만 지금 좌뇌와 우뇌를 같이 골고루 개발하고 있는 강사고요. 제가 보통 마인드맵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독서를 할 때 사용을 했고 목표와 시간을 관리할 때 사용을 했고 체크리스트도 사용을 했고 기억을 하거나 기록을 하기 위해 사용을 했고 아이디어를 낼 때 사용을 했고 감사 일기를 작성하면서 제 마인드를 긍정으로 돌릴 때 사용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한 6시간 정도 저랑 같이 하실 거니까 제 성격 중요하지 않나요? 어때요? 성격 어때 보여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불려시 같아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제 성격의 장점. 엄지손가락 치켜 올린 거 장점. 일단 아싸. 뭐예요? 도전을 좋아해요. 저는 도전하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솔직해요. 그래서 뒤끝이 없어요. 뒤끝 무예요, 무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웃는 눈, 우는 눈 있죠? 저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어요. 사람들이 미친년인 줄 알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감정이 상당히 솔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트 뿅뿅뿅. 생긴 거 아까 불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래도요. 생긴 게 사랑이 되게 많은 애예요. 불려시같이 생겼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점. 화살표 아래. 성격이 욱해요. 흥분을 하면 지금도 목이 살짝 쉬었죠. 늘 강의할 때 흥분을 해요. 욱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고요. 쓰레기통. 성격이 쓰레기란 뜻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정리정돈을 못해요. 늘 주변이 더러워요. 그래서 쓰레기통 웩 하고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m 25초 뛰어요. 25초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느려요. 지금 어떤 분이 입으로 "무지 느려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걷는 거야 뛰는 거야. 상당히 체육을 잘하게 생겼는데 정말 못해요. 몸치예요, 몸치. 그래서 이렇게 써 놨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그린 건데 제가 몇 가지 그때 당시에 강의했었을 때 마인드맵을 쪼끔 몇 개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2013년도 거네요. 2013년 5월 25일 날 제가 토요일 날 강남에서 기본 특강을 했어요. 6시간짜리 특강. 오전 6시에 일어나고요. 이땐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였어요, 신혼 때. 움직이지 않는 목으로 머리를 감고 이때부터 목 디스크가 있었나 봐요. 남편 지방 출장 빠이빠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움을 주실 정수지 강사님이랑 택시 타고 아저씨가 급정거 갖고 멀미 나 가지고 왔고요. 오늘 특강의 주제는 마인드맵, 셀프 리더십의 마인드맵 병행했는데 마인드맵 할 거고 오늘 강의 내용 1 번부터 6 번까지가 있죠. 실습과 훈련이 80% 진행될 거고요. 그 목표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4시에는 그동안 모든 강의가 이제 준비한 강의가 끝나고요. 4시 이후에 집에 가서 뭐 할 건지 쭈루룩 썼죠. 썼죠. 여러분이 지금 강의니까 읽지 이거 읽고 싶어요? 우리 미영 씨 얘기 이거 읽고 싶어요? "나 이렇게 글자 많으면 읽기 싫어." 뭐 이렇게 글자가 많어. 재미없어. 나 관심 없어." 그러기가 쉽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5월 25일을 중앙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오전에서 쭉 뻗어나온 가지를 보시면 6시 기상했죠. "다녀와요 순천." 아, 그때 남편이 순천으로 출장 갔구나. 자, 그리고 화살표에 택시 그림이 돼 있네요. 역삼역까지. 아, 역삼역에서 강의했었구나 내가. 맞아. 강남에서 그때 9시 부터 4 시까지 강의를 했었어 내가. 신호등 끼익 스탑, 멀미 꾸액 이거로 다 뭐가 해결이 되지 않나요? 아, 아저씨가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해 가지고 멀미 났구나. 자, 밑에 첫 특강 오후 강의 내용 1 부터 6 단계까지 강의 내용이 어떤지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필요 사항이 뭔지가 써져 있어요. 그쵸? 그다음 왼쪽 보시면 자, 집에 가서 4 시부터 집에 가서 이침이 쉬자, 쉬자 대자로 뻗어 있죠. 이거 대자 저 그때 이거 쓴 게 기억이 나요. 저 모양 저 사람 형태가 뭐냐면 큰 대자 있죠, 한문. 그 큰 대자 모양으로 내가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렸던 그 제 손가락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리고 무한도전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1박 2 일을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대자로 누워 갖고 무한도전을 보면서 혼자 불타는 토요일을 상상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거야. 글자보다 그림이 주는 이미지 아니 그 그림이 주는 것이 훨씬 커요. 모든 스토리를 연상할 수 있고요. 이 기록에 담아내지 않은 것까지 다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 이때 무슨 간식 먹었는지까지 다 생각나요. 그리고 그때요. 건대역의 우성 아파트 305동 305 호에 살았고요. 그때 진짜 햇빛이 딱 드는 햇빛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태에서 제가요. 떡볶이랑 순대를 혼자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거든요. 그 기억이 다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사례를 볼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많은 업적들은 상상의 결과였습니다. 한 여름날에 알베르트는 언덕에 앉아 백일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끝까지 태양광선을 타고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마쳤을 때 그가 여행을 시작한 곳에 다시 돌아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갔습니다. 그는 우주는 곡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몽상을 통해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키워드 혹시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신 분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제가 맵독에서 훈련하는 게 그거거든요. 책을 읽을 때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서 저희는 읽어요.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요약하면서 읽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해 볼까요? 제가 이때부터 그래서 맵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 아인슈타인을 제가 그린 거예요. 성공 열쇠. 열쇠를 그렸죠. 상상력. 자, 백일몽. 저 산에서 혼자서 산 꼭대기에서 백일몽을 껐대요. 아, 처음과 끝이 모두 다 연결돼 있구나. 시작한 곳에 다시 다 돌아와 있구나. 스타트 엔드 화살표 양쪽 양쌍방향으로 돼 있죠. 자, 우주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구나.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 상대성 이론.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림으로 쓰면 내 스스로가 이해가 되죠. 근데 아무리 저렇게 글자를 가지고 내가 막 따라 쓰고 반복해서 쓰고 해도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그래서 국어와 수학을 잘하려면 문맥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마인드맵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키워드를 발췌하는 훈련. 독서를 하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훈련.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를 갖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훈련. 이 모든 게 마인드맵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아까 제 마인드맵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가족에 누가 있어요? 남편과 토끼 좋아하는 딸과 아들. 그쵸? 기억나시죠? 제가 죄송해요. 대표적으로 강의했던 3 곳 어디예요? 음. 우리 서윤지 님 "슝."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쵸. 한국공항공사, 삼성전자 그쵸. 그럼 혹시 제 성격의 장점 기억나세요? 채팅방에 한번 써 주시겠어요? 성격의 장점. 솔직, 열정, 도전, 열정 그쵸? 도전을 좋아한다. 뒤끝 무 기억하시죠? 자, 단점 써 보시겠어요? 사랑이 많다. 맞아요. 반짝이 님. 네. 단점 써 보세요. 화산, 욱. 정리 안 됨, 욱, 폭발, 화산. 다 기억나시죠? 이거 지금 뭘로 기억나세요? 그림과 위치로 기억하시죠?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모든 거를 기록하시라 그랬어요? 제 모든 거 가지고 뭐 제 스토커도 아니고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한 그 모든 스토리와 그리고 모든 그 위치와 모든 그림과 그 그림을 설명할 때 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가 좋아서 뭐 강의도 좋았겠죠. 강의가 좋아서 피드백이 좋았다기보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강의 피드백이 좋았어요. 자,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제가 예전에 2020 년에 박세인 대표의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쓴 거예요. 맵독을 3월 달에 맵독 신청하시면 박세인 대표를 저의 친분으로 인해서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드릴 거거든요. 독서 모임에서도 그 책을 갖고선 할 거고. 그래서 혹시 맵독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여기 써 있는 분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뭐 한진 쌤이나 김명순 쌤 그때 제가 어떤 어디 이렇게 산책도 했고요. 어떤 지하로 들어가는 커피숍에서 누구 생일 파티했어. 황희연 대표님 생일 파티했던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산책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어디 아니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막 그때 밤새도록 막 이제 배원진 쌤도 그러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끄적끄적 그렸던 마인드맵이에요. 그때 다 생각이 나고요. 이거는 2020년 작년 신년 계획 마인드맵이에요. 아이패드로 그렸거든요. 아이패드로도 좀 간단하게 좀 특강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패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이패드로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별의별 특강을 지금 다 기획 중이에요 지금. 시간이 남아 도는 건 아닌데 오지랖이 넓어 가지고. 자, 2020년 신년 계획 마인드맵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소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지 소유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펼쳐낸 거고요. 붐. 어느 날 짱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가 따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산모님이랑 제가 싸웠어요. 제가 잠깐 전화를 안 받은 사이에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돈을 입금을 받아 놓고서는 연락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열 받아 갖고 그날 마인드맵에 막 제 화를 폭발을 한 거예요. 막 마인드맵에 제 감정을 쏟아낸 거죠. 그래서 기특한다. 뭐 감사해요. 긍정적 생각, 이놈의 자식 뭐 이런 것들 제가 써내려 간 거고. 자 보세요. 마인드맵 포인트를 그래서 제가 이제 구경하셨으니까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리자면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이거지. 항상 중심 이미지 사용한다라는 거. 음. 중심 이미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제 모든 마인드맵은요. 중심 이미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심의 이미지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는요 그림을 잘 못 그려 가지고요. 그냥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글자에 그림자를 그려 넣으세요. 글자 끝에 하트를 매달으세요. 풍선 하트 매달으세요. 어떻게든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그런 과정 안에서 좌뇌와 우뇌가 개발돼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내가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뭘 그릴까?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콜라병을 그리실 거예요? 비키니를 그리실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뭐 현아 몸매를 그리실 거예요? 현아를 따라 그리실 거예요? 음? 아니면 뭐 통나무를 그리실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통나무다. 통나무를 그리실 거예요? 저울을 그리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어떤 걸 그릴 건지를 생각하는 그 과정 안에서 상당한 우뇌가 발달을 해요. 그리고 그림을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좌뇌가 발달합니다. 이미지라고 해서 무조건 우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좌뇌, 우뇌 다 발달해요. 적절한 공간과 여백을 사용하세요. 자, 디지털 마인드맵의 장점이 뭐예요?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장점 아닌가요? 손마인드 맵은 딱 지정된 공간을 사용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 전 그게 어려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뇌가 그거를 인지했다고 볼게요. 자, 이 공간을 오늘 내가 2 시간 동안 강의를 들을 건데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여기에서도 뇌가 발달해요. 그냥 내가 쓰는 족족족족 뻗어나가는 디지털 마인드맵이 아니라 '이 하나의 공간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까?' 예전에 썼던 마인드맵이 보니까 내가 이 왼쪽이 구성이 잘 안 돼. 이 왼쪽을 오늘은 어떻게 구성을 할까? 아직 쓰지 않은 매핑이지만 이미 쓴 것처럼 내가 구성할 때 좌뇌가 발달을 해요. 공감각이 개선이 돼요.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공간과 여백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색상을 사용하고요. 가능하면 키워드를 요약하는 거고요. 그죠? 색상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자도 어쨌든 키워드도 글자잖아요. 그쵸? 뇌가 문장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키워드도 글자이기 때문에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덩어리화시키는 거예요. 뇌가 그것을 그림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덩어리. 위치를 색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색상 쓰는 거고 용지는 가로 수평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세로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맵. 그다음에 글씨는 가능한 한 똑바로 쓰시는 거예요. 종이에다 쓸 때 종이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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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왼쪽이나 위쪽 가지를 쓰려면 가지를 뻗어 나와서 글씨는 어쨌든 간에 똑바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가지 길이와 단어 길이는 똑같이 쓰셔야 돼요. 가지를 이따만큼 늘어뜨려 놓고 막 단어는 요만해. 그럼 공간의 낭비가 심하겠죠. 가지 때문에. 그쵸? 그래서 단어 길이가 2글자면 딱 고만큼 단어 길이가 6글자면 딱 고만큼 가지를 뻗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뭐 "단어를 먼저 써요. 가지를 먼저 써요." 말씀하시는데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원래 원칙으로는 가지를 먼저 단어가 어느 정도 이걸 공간을 차지하겠다라는 계산하에 가지 먼저 작성하시고 그 위에 단어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가지 옆에 작성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지 위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지 옆에 작성하면 나중에 색감을 주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가지 위에다 글씨 쓰시고 가지가 다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게 마인드맵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복습하셔야 돼요. 저한테 막 선생님 마인드맵이 전 안 그려져요. 저는 안 맞나 봐요." "몇 장 그리셨어요?" 여쭤봤더니 뭐 "3 장, 5 장, 10 장." 맞으러 오세요. 맞으러 저한테 오세요. 적어도 지금 메일 마인드맵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막 300 장, 500장 그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500장 넘은 분들을 지금 어떻게든 만나겠다고 지금 제가 막 손점포고하고 다니잖아요. 만나러 간다니까요. 진짜 500 장, 1000장 그리시면. 어. 만나러 가서 인터뷰할 거야 내가.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분명 변하거든요 500장 정도 그려 내시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여기 지금 네모로 제가 하는 게 마인드맵의 기본 원칙이에요. 마인드맵엔 6가지 기본 규칙이 있거든요. 중심 이미지, 색상, 키워드, 그리고 가지.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어요. 중앙에서 사방으로. 그리고 준비물. 이게 마인드맵의 6가지 규칙입니다. 종이와 펜과 색연필, 이게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나 마인드맵 하는 여자야."라고 하면 이 3가지 도구는 항상 지참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 맵스쿨 패키지에 제가 미니 색연필 집어넣는 거예요, 갖고 다니시기 좋게.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게 제가 2010년에 썼던 마인드맵이에요. 어때요? 아까 본 마인드맵과 다르죠? 그쵸?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 주시겠어요? 이때 당시에 오소희가 이걸 몰랐던 것 같은데 뭘 몰랐을까요? 그렇죠. 키워드가 아니라 문장이죠. 길죠. 한눈에 안 들어오죠. 가지가 없죠. 그쵸? 그림이 없죠. 그쵸? 다 보실 줄 알죠 이제. 음.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미 보는 눈이 높아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마인드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마인드맵을 이젠 잘 알기 때문에 저처럼은 솔직히 안 그려요. 이제 저처럼 그리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그렸는데도 두뇌 개발이 됐다니까요, 제가. 왜 마인드맵의 색상이 필요한지, 왜 가지를 쳐야 하는지, 왜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인지 저는 뭘로 깨달았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게 왜 필요한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하시거나 아이들 가르칠 때 비유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원래 공부했던 애들이 과외를 더 잘해요? 아니면 공부를 못 했다가 공부 잘해 가지고 서울대 간 애들이 과외를 잘해요? 못 했다가 잘한 애들이 잘해요, 과외는. 그렇지 않나요? 못 해 봤기 때문에 못한 애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은요, 맵스쿨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왜 설명 안 해 주고 하라 그래!" 막 이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왜냐면 마인드맵은 내가 해 보면서 깨닫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론을 펼친 건데 문제는 저도 잘못했어. 그걸 설명을 안 해 줘.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리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제가 안 해서 이제 그런 오해들은 있었지만 사실은 마인드맵은 이론적인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해 보면서 겪어가고 거기서 두뇌를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을 시간을 쌓으셔야만 잘할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그렸다니까요, 이렇게. 응? 이렇게 몇 년을 그렸다고 아무도 안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마인드맵이야. 김준희 님 왜 이렇게 놀래요? 나 이렇게 그렸다고. 아무도 안 알려줘서. 이렇게 몇 년을 이게 마인드맵인 줄 알고 저는 했어요. 응? 이렇게 하면서 '뭐야? 왜 공간이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공간을 낭비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 봤겠어요? 강사님은 되게 한 장의 그 종이에 마인드맵 구성을 되게 완벽하게 하시던데 "저는 그게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안 됐던 거예요. 저도 안 된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거죠. 색깔도 안 칠하고 막 재수 없어 가지고. 이 마인드맵이 너무 싫으니까. 예쁘게 꾸며 주지도 않고. "넌 실패작이야." 하지만 버리진 않았거든요. 다 모아 놨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뭘 잔뜩 쓰긴 썼어 이제는. 가지는 치긴 쳐. 근데 그림도 없고 색깔도 안 칠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색감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인드맵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를 마인드맵을 그렸는데요. 자, 볼게요. 어떤 분들이 마인드맵이 가지가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가지치기가 잘 많이 돼야 좋은 마인드맵일 수 있어요.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 계획표를 쓴다든지 이럴 땐 이게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강의를 기록할 때 이때는 마인드맵이 많은 게 가지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에요. 모든 강의를 다 기록하고 싶어요. 그럼 가지가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스트레스 받겠죠. 강의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 근데 나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 예를 들면 김영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나는 내 강의에 써먹을 것만 발주할 거야. 발견할 거야. 또는 김영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비전이 없는 사람인데 비전을 세우는 방법, 내가 사명을 세우는 방법 고것만 내가 오늘 뽑아갈 거야.
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읽는 목적이 있고 강의를 듣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심플하게 뽑아내는 마인드맵이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고 모두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쓸 건 쓰고. 자, 내가 2014년에 강사료를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당 50만 원 페이의 강사가 되려면 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될까? 그 계획을 쓴 마인드맵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그림도 조금씩 들어가죠. 방금 요거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책을 읽으면서 독서 마인드맵 쓴 거거든요. 쓰다가 말 때도 있고 다 썼는데 갑자기 공간이 남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고요. 마인드맵을 완성작으로 생각을 안 해야만 내 모든 마인드맵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모든 마인드맵은 뭐다? 과정이다. 이날 열심히 뭐 하다가 뭐 그날따라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겠지 뭐. 왜냐면 이 책을 제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심플하게 마인드맵이 이 정도까지 나오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제 마인드맵인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마인드맵을 검색해서 그때 당시에 오경철 님이라는 분의 마인드맵 강의를 듣다가 그걸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강제 연결법이라는 게 있고 역전법이라는 게 있다. 이걸 갖고 강의를 개발을 하면서 마인드맵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감사기도 아까 썼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있던 여자? 이렇게 발전을 했죠. 가지치기 모양이 다 바뀌었죠. 색상으로 통일감을 줬기 때문에 가지 모양이 다 다른데도 심플하죠. 이게 색상이 주는 힘이에요. 글자가 복잡하더라도 그림이 복잡하더라도 색감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 마인드맵. 세면 도구가 뭐가 있는지, 의류가 뭐가 있는지, 비상 식량, 비상약, 화장품, 도구. 이 마인드맵을 쓰다 보니까 빠지지 않게 준비물을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국내 여행용, 뭐 국제 여행용, 국외 여행용, 그리고 시댁용, 친정용. 저희 시댁은 애기들 물건이 웬만하면 다 있어. 장난감 다 있어. 근데 우리 친정이 없어. 그럼 물건을 준비해 갈게 따로따로 다 있겠죠? 그런 것도 써놔도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또 유치원, 애기들 유치원 가방 챙길 거. 그런 것들도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어쩔 때 갑자기 내가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을 때 남편이 챙겨주던 아이가 그걸 보고 챙기던 그렇게 모든 가족이 준비물을 챙길 수도 있었고 마인드맵을 늘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이거는 제가 원래 그 매일 마인드맵 첫 책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다이어트 맵. 다이어트 맵. 그래서 이런 돼지 같은 옷소리 살 좀 빼자라고 해서 어떻게 그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제가 작성을 했던 건데 오른쪽에 가지에 뭐가 있냐면 실패의 원인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실패 하루의 점검. 오전, 오후, 저녁. 한번 하루를 열거를 해보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오른쪽에 운동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 때 한번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다이어트 맵도 한번 작성을 해 봤고요. 이건 저희 남편이 쓴 거예요. 남편이 제가 첫째 때 그 태교 여행으로 대만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써 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서당계 3 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절대 마인드맵을요 이론적으로 알려주지 마세요. 내가 맨날 색연필 꺼내 놓고 막 책상에서 예쁘게 색칠하고 하다 보면 애들이 관심 갖고 자기들이 달려들어요. "엄마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마인드맵을 재밌게 인지시켜 줘야지 "자 한나야 엄마가 지금부터 마인드맵을 알려줄게. 자 종이를 가져와 봐." 한나 도망가요. 도망가. 엄마가 알려주는 그 모든 것은 싫어. 그쵸? 그래서 마인드맵을 재밌게 노출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 알려드려요. 자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서 아까 체중계 쓰신 분 계세요 채팅창에. 그러면 그 다이어트 체중계라고 검색하면 진짜 체중계가 나오겠죠. 체중계 사진이. 그래서 그 체중계 사진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체중계 일러스트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따라 그릴 만한 것들을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에펠탑. 내가 파리 여행을 가고 싶어. 파리 여행 가고 싶을 때 파리 에펠탑을 상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곤충 파리를 상상하셔도 되겠죠. 그럼 곤충 파리 일러스트, 에펠탑 일러스트 좀 구체적으로 검색하셔야 돼요. 뭐 사랑 일러스트. 그러면 그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야. 사랑을 뭘로 표현할 건지. 그쵸? 친구 일러스트. 아니 그 친구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건지. 이 친구는 나에게 보석이야. 그러면 다이아몬드 일러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내가 가장 쉬운 거 하나 골라보는 거예요. 많은 그림들이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요 그림이 가장 그리기 쉽다.'라고 생각하면 요걸 따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따라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다 다를걸요? 꼭대기부터 그리는 분들, 아래부터 그리는 분들, 중간에 이 A자 먼저 그리는 분들, 내가 뭐부터 그릴까의 순서는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때 좌뇌가 또 바뀌어요. 그때 또 좌뇌가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 연필로 그리고 색연필로 다시 하나요? 그거는 사실 성향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냥 보통 그냥 그려요. 그냥 펜으로 그리고 색연필 칠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얇은 사인펜으로 직접 마인드맵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런 분들은 바로 색펜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하고 지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싶고 뭔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사람들이 "어머 잘 그렸다."라고 그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어떤 그 부분인 건데 그렇게 하면 마인드맵 그리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서 내가 힘들어. 내가 버거워. 그럼 마인드맵이 재미없어지겠죠. 그래서 쪼끔 어설프게 그리더라도 그냥 바로 그리고 색칠하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마인드맵을 훈련하시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학교 친구가 쓴 마인드맵이에요. 김희재라는 친구가. 오른쪽에 성격, 왼쪽에 꿈, 밑에 가족, 좋아하는 거 썼죠. 자, 좋아하는 거 오른쪽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동물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동물 생각하셨나요? 자, 오른쪽 이 희재라는 친구 거를 한번 볼게요. 희재라는 친구를 봅니다. 자, 좋아하는 동물. 야생동물과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야생동물과 애완동물로 나눴네요. 그리고 상상 속의 전설의 동물로 여자친구가 있네요. 그죠? 야생동물은 미어캣, 애완동물은 벵갈과 말티즈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애초부터 분류하는 사고는요. 처음에 원래 대부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사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친구들은요. 나중에 말하는 게 달라요. 면접을 봐요. 만약에 우리가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우리 그 석세이 학생은 "5년 뒤에 본인의 회사에서의 그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가?"라고 딱 물어봤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왔을 때요. 훈련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냥 백지가 되죠. "5년 뒤요? 5년 뒤요?" 문제의 핵심도 파악을 못하고 그쵸? 문제의 어떤 이유도 파악을 못한 상태로 얼버무리다 끝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마인드맵의 핵심 키워드에 길들여진 친구 그리고 분류적 사고가 익숙한 친구들은요. 5년 뒤에 저는 일단 회사 생활은 어떠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그 어떤 취미 생활은 이러이러할 것 같고요. 저는 그때쯤엔 가정을 꾸려서 가정 생활로 이러이러할 것 같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분류적인 사고에서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강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마인드 맵으로 공부하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홍대에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 거기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항구, 여수. 여수에서 기차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3 학년짜리 딸을 손을 붙잡고. 근데 그때 저한테 이거를 보여 드렸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이거 하나 그리는데 4 시간 5 시간이 걸리는데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인드맵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요. 토양의 색깔이 다르고 땅의 색깔이 다르고 산의 높이에 따라서 산 색깔이 달라요. 물길이 나 있고요. 그쵸? 물길이 나 있고 어디에는 갯지렁이가 그려져 있고 어디에는 열대어가 그려져 있죠. 그쵸? 영남 지방의 표시와 다도해 보시면 다도해의 육지 색깔의 표시가 다 달라요. 이거는요. 이 아이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지도를 탐구했다는 거예요. 지도를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가지치기를 보시면 영남 지방과 다도해와 호남 지방을 어떻게 했냐면요. 분류했어요. 수산업과 농업과 공업으로. 이해되시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류적 사고를 할 수 있구나. 내 아이가 이 그냥 정말 그 뭐죠? 한국 그 지도를 분류하고 있구나. 아주 제대로 편집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기억을 떠올려서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시 뉴스 보면서 훈련하는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였나? 중학교 친구. 이거는 뉴스 보면서 쓴 겁니다. 의학, 교육, 사회, 문화, 국제, 기상. 키워드만 받아 적은 거예요. 키워드만. 어떻게 들으면서 이렇게 써요? 놓치는 건 놓치는 거로 두는 거예요. 다 내가 붙잡으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놓치는 건 놓치는 거대로 두고 내가 들리는 것에 대한 훈련. 와,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영어 듣기, 국어 듣기 평가 이런 거 엄청 잘하겠네요. 그쵸? 음. 그리고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요. 경청을 잘해요. 경청. 어떤 것을 들으면서 듣기 훈련을 하면요. 키워드를 잡아내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청 되게 잘해요. 저 상대방의 이야기의 의도 파악을 엄청 잘해요. 그 의도 파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본인이 훈련할 때 말하기 당연히 잘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우리 독서 논술 어떤 지사 몇 개를 다니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술 선생님들도 그래서 마인드맵 관심 가지시는 거고요.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도 마인드맵 요즘에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 해결하기. 아까 우리 주어졌던 과제. 이렇게 마인드 매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나쁜 여행과 좋은 여행. 집에서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육식을 그만두면 어떻게 지구온난화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뭐예요? 마인드 매핑에 이 중앙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앙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집에서라는 키워드가 중간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된 거죠. 그쵸. 아, 중간에 이 중간 가지가 참 중요한 거구나. 고흐. 미술학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훈련하는 과정에 이렇게 배경과 삶에 대한 어떤 스토리와 그림에 대한 어떤 특징과 그쵸? 이 귀를 잘라낸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호기심과 그리고 작품을 실제적으로 직접 사인펜과 펜을 이용해 갖고 하는 걸 통해서 '아 고흐의 어떤 그림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친구들이 그냥 암기로 고흐와 뭐 또 다른 어떤 화가들 그런 화가들을 분리해 그 그림을 분류할 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차원이 다르겠죠. 이 고흐의 그림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쵸? 상당히 옐로우 계통과 그리고 그 곤색이라고 하나요? 청색? 이 밤새 이 새벽녘 같은 이 청색. 그 색상을 이 두 가지 색상을 고흐가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이 그림을 직접 따라 그려 본 친구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 미술학원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자, 골드만삭스, 보잉항공사, IBM, 쉐보레. 어떤 기업이냐면요. 신입 직원들 교육과 모든 세미나를 마인드맵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미약품이라든지 아스텔라스 서울대학교에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이 마인드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특히 제약회사는 거의 신입 직원들 데리고 거의 한 달 동안 저기 어디 그 연수원 가 가지고 교육하거든요. 보통 첫 번째 타임에 마인드맵 교육을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너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필기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미나를 마인드맵으로 필기하게 하는 거고 모든 어떤 그런 제약회사에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우리 사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우뇌와 좌뇌의 매핑을 한번 비교해 보셨죠? 우리의 뇌는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도 생각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인드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발 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좀 열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과정이구나. 내가 개발되지 않았던 영역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내가 자꾸자꾸 그냥 이 과정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해 나갈 때 이 부분에서 '나는 발달하겠구나. 발전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조금 요약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잘하기 위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운의 마인드맵을 조금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운의 마인드맵. 충분히 좀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을 채워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제가 맵스쿨에서 90 개의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제도 정말 다양하게 던져 드리거든요. 그 주제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아 오소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생각해내지?' 원래 주제 안 드렸어요. 마인드맵 한 6-7 기까지는 주제 안 드리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제를 드리는 이유는 관찰하시라고. '이런 것들조차도 주제가 될 수 있구나.' 관찰하시라고. 양을 채워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가 메일 마인드맵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메일 마인드맵 카페 검색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요 많이 보세요. '이런 주제로 이런 마인드맵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마인드맵을 자주 보시고 따라 그리세요. 가지치기의 내용까지도 따라 그리세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셨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 마인드맵 카페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공부 그 안에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어. 저 그래서 열어둔 거예요. 마인드맵 카페를. 그래서 거기 가입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고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호기심이 많아야 마인드맵을 잘해요. 음.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주제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주제고요. 내가 오늘 느낀 그 모든 감정, 내 모든 그런 어떤 사건,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내가 지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인드맵이에요. 내 손에 잡히는 물건 다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마인드맵 주제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가능했던 마인드맵 주제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마인드맵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렸죠. 완벽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인드맵을 잘 그리실 수 있어요. '아 과정이구나.'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시고 끊임없이 해내셔야 돼요. 음. 사진 찍으시려는 분이 있어서 잠깐 멈춤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과정이 사실은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으로 제가 일단 마인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쭉 알려드리는데 마인드맵은요. 자 첫 번째 양을 엄청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을 제가 3년 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온라인 맵스쿨이었어요. 양을 채우는 거를 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프라인으로 단 한 번 강의한다고 그래도 이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위에 지금 메일 마인드맵은 지금 제가 지금 13 기를 이제는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 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유 감사해요 서윤지 님. 이 맵스쿨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2 기를 하셨다고 하면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미션을 다 수행하면 13기 들으실 수 있어요. 1 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막 3 기, 4기 막 다 연장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다고. 전 맵스쿨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많이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 다 해내시게끔 제가 하는 거예요. 자꾸 동력을 주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은 얘기 안 해줄 거야. 13기 들어오셔 얘기해 줄 거야. 아무튼 그 맵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맵독이 있어요. 맵독은 뭐냐면 독서에 쪼끔 포커싱이 더 있으신 분. 자 마인드맵에 포커싱이 더 있으신 분들은 맵스쿨이고요. 독서에 포커싱이 있는데 그래도 마인드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맵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 후기를 좀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분들께 좀 특혜를 드릴 거예요. 오늘 특강 후기를 좀 블로그에 남겨주시고 제가 그중에서 진짜 정성껏 정말, 정말, 정말 너무너무 너무 내가 감동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로 잘 써 주신 분들은 오늘 강의 파일을 드릴 거예요. 음. 잘 써 주셔야. 그래서 오늘 특강 후기를 일단 블로그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맵스쿨의 미션은 한 달간의 90 개의 마인드맵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7만 원 상당의 패키지 구성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13 기에. 7만 원 상당의 패키지가 구성품으로 배송이 될 거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강의를 늘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 주를 진행을 하던 거를 4 주로 연장을 늘리고요. 그 중간중간 제 지인분들의 특강을 쪼끔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로 마인드맵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소소한 특강들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사실 이번에 좀 고민하다가 금액을 좀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15만 원에 패키지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거 오늘 특강 후기 블로그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3만 원 할인할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 그래서 이따가 설문지 제가 메일 마인드맵 단톡방에 올려드릴 건데 블로그 쓰신 분들은 블로그 주소를 거기 설문지에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설문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렇게 해 주시고 설문지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메일 마인드맵 단톡방에도 올려주세요.
블로그 주소 후기 주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맵독 혜택도 제가 허필선 작가님이랑 이건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쫄랐어요. 이것도 특혜를 달라고. 그래서 한 달간 매일 독서와 마인드맵을 같이 하고, 그리고 3월 달엔 특별히 또 박세인 대표님 저자 특강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와 허필선 작가님 강의 총 이번에 3회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독서 토론과 글쓰기 수업 진행이 되고 마인드맵 훈련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한 달에 55,000원인데 저희 오늘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4만 원.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함 옆에 오늘 날짜 있죠? 0216. 우리들만의 암호예요. 나 싸게 입금한다. 그래서 성함 옆에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오늘 후기 이벤트로 좀 저렴하게 진행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 2가지는 제가 메일마인드 단톡방에 오늘 강의가 끝나고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1시간 한다고 원래 1시간 반 해요. 그쵸? 자, 제가 그 설문지에 작성했었던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생각이나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독서 마인드맵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예전에 제가 마인드맵 과정을 그 부장코리아닷컴에서 한번 기본 과정을 받았어요. 제가 갔더니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왜 왔냐고 저를 아시더라고요. 왜 왔냐고.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께 잘 알려드리는지 궁금해서 왔다라고 해갖고 이제 과정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남자분이 이만한 논문을 들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논문.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요약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런데요, 마인드맵은 그 논문을 요약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요약의 도구가 아니라, 요약의 도구로 그나마 사용을 하려면 디지털 마인드맵이 조금은 더 낫긴 하겠지만, 사실상 마인드맵은 요약의 도구는 아니고요. 내 필요성에 의해서 발췌할 수 있는 도구 정도는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매일 마인드맵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를 이번 2월 달에 써보겠다. 주제 마인드맵이 되겠죠. 그쵸? 또는 오소희 강사라는 주제를 두고, 또는 예를 들면 셀프 리더십에서 오늘 이 똑같은 강의를 들으시고 주제가 다른 거야. 마인드맵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셀프 리더십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또는 내 강의 접목, 아까 어떤 분들이 아이 교육에 접목하고 싶어요. 강의에 접목하고 싶어요. 학원 교육에 접목시키고 싶어요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마인드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독서 마인드맵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요약 정리가 아니라 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마인드맵은. 요약 정리하자고 독서 마인드맵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본깨적,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그럼 그냥 만약에 그걸 갖고 작성을 하신다든지. 그쵸? 또는 예를 들면 저자에게 궁금한 게 있다든지. 두 번째, 내 강의에 이용할 게 있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 가지, 내 생활에 내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든지. 그럼 그런 가지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지, 요약 정리하기 위한 독서의 정리는 마인드맵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 요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공간도 부족해, 뭣도 부족해, 하다 보니 틀려. 막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거기다 도대체 여기다 무슨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독서 마인드맵이라고 올리는 그 블로그나 이런 거에 올리는 거를 보시면 대부분 저는 제가 사용하기 위한 독서 마인드맵이에요. 제 사용 목적이 있는 마인드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기 계발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계발,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요, 제가 사실은 가장 주로 했었던 강의였거든요. 목적을 둬요. 목적. 그리고 내 어떤 그 목적에 따른 나의 행동하는 패턴들에 대해서를 좀 분류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살을 빼겠다. 살을 빼겠다라는 목적이 있어. 이것도 자기 관리죠? 근데 그러면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식단 조절, 운동. 식단 조절, 운동. 또 뭐가 있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런 어떤 가지를 친 다음에 그 가지를 내 더 세부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더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나눠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24시간 이내에 뭘 할 것까지인지 끝까지 가지까지 뻗어나가야 돼요. 이 24시간 이내에 뭐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바인더 이 속지를 만든 게 있잖아요. 그 맵스쿨 하시면 이제 배송이 되잖아요. 거기 보시면 위에 쪽에 마인드 맵이 있고 밑에 그 하루의 일과표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내 목적에 맞게끔 내 시간 안에 그거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다이어트가 목적인데 오늘 하는 일이 없어. 다이어트가 오늘 목적인데.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는 마인드맵을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내 인생을 정리하는 로드맵.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웹스쿨에서 이제 셀프 리더십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내 인생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10 년을 주기로 인생의 키워드를 뒀어요. 10대 때는 시행착오. 이거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아시죠? 10대 때는 시행착오, 20대 때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30대 때가 도전, 40대 때가 성장, 50대 때가 성공, 60대 때가 양성. 그쵸?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또 매년 내 인생을 10년 주기로 썼으니까 2021 년에 해야 될 일, 2022 년에 해야 될 일, 2013 년에 해야 될 일 적고 또 2021 년에 해야 될 일을 또 매달로 나누고 매달 해야 될 일을 매주로 나누고 매일로 나누고. 그쵸? 고렇게 해서 저는 셀프 리더십 자기 관리를 진행을 해 왔고 목표 관리를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나중에 쪼끔 더 정확하게 제가 특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그리고 생각 정리가 됐든 독서 정리가 됐든 자 가지치기 잘하는 방법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요 서랍이에요, 서랍. 서랍. 집에 정리하실 때 서랍 다 있죠? 내 옷장에 서랍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양말을 넣는 곳이에요. 여기는 속옷을 넣는 곳이에요. 여기는 니트를 넣는 곳이에요. 그 기준이 생겨야 분류를 하죠. 걷다 집어넣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에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가지 먼저 쓰다가 그다음까지가 나와도 되는데요. 가장 마인드맵을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독서를 하든 강의를 듣든 그쵸? 그냥 먼저 서랍을 만들어 놓으세요. 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큰 가지, 상위 가지. 응. 그리고 나서 중위 가지를 중간중간 생각에 따라서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왜냐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책상 지금 여기 보면 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외장하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죠. 얘네들 강의가 끝나면 제가 각각 어느 장소에 넣어야 되는지가 다르잖아요. 일단 서랍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분류하세요. 그게 사실은 생각 정리하기 가장 좋은 팁이에요. 그리고 마음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짜증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거를 포장하지 마시고 감정을 나누세요. '어떻게 한 번 더 나눌까? 어떻게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기준으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좌뇌를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좌뇌가 없이 태어났다고 했죠. 어떻게 나누지? 이거 어떻게 한 번 더 나누지? 이거 고민하면서 좌뇌가 개발된 거지 처음부터 가지치기가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운의 폭발적인 사고는요. 지금부터 훈련하시고요. 분류적인 사고는요. 이제는 내가 쪼끔 가지치기가 뭔가 감이 잡힌다 싶을 때 훈련을 들어가세요. 어. 그게 순서예요. 운에 먼저 그다음에 좌뇌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81 명, 9 분은 이제 좀 늦은 시간이라 나간 것 같으시네요. 어떤 분이 지금 이거 다 보이거든요. 녹화하는 거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신청서 한 번 더 받을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녹화본 신청하는 거 설문지 다시 한번 돌릴 건데 그때 요청하시면 제가 그 주소를 다시 또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어 또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거는 단톡방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번에 이 무료 특강을 제가 100 명까지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한 몇십 명 정도 여러 많은 분들이 제 단톡방을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가급적 나가지 마시고 이 안에서 마인드맵 그려서 올리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신 거 보시고 저는 이 방을 사실 제 교육도 마음대로 안 올리거든요. 저도 제 교육을 가급적이면 쪼끔 덜 올리려고 애써요. 왜냐면 이 방을 제 방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자유자재로 올리고 만약에 뭔가를 홍보하고 싶으셔도 마인드맵을 그려서 홍보하세요.
마인드맵을 그려서 홍보하시라고요. 블로그를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 특강을 홍보하고 싶으셔도 마인드맵으로 특강을 그려서 홍보하세요. 그러면 제 방에서 홍보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인드맵을 사용하시라고 이 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서로 보고 그다음에 댓글 다는 문화가 저는 좋기 때문에 카페까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 메일 만들면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인드맵 500장 이상 그리면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인드맵 협회 만들어서 많은 강사님들,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1000장 할까 500장 할까 고민 중이에요, 기준을. 그래서 일단 모든 나의 마인드맵 훈련에는 넘버를 적으세요. 샵 1, 샵 2. 정말 그지 같은 정말 떡칠한 마인드맵이어도 그건 내 마인드맵, 내 생각의 과정에 발달에 기여한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번호 작성하셔서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 후기 안 남기셔도 괜찮아요. 단톡방에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그 성격 감사하다라는 말 좋아한다고. 그래서 단톡방에다 남겨주시면 그 힘으로 다음번에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스티커 활용도 괜찮아요. 마인드맵이 일단 예쁘잖아요. 그쵸? 내 얼굴도 화장하는 게 낫죠? 그래서 스티커 붙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커를 보고 따라 그리면 내 뭐가 또 개발된다? 좌뇌가 또 같이 개발된다. 그냥 단순히 스티커를 붙이면 보기 좋은 예쁜 마인드맵이지만 스티커가 됐든 뭐가 됐든 따라 그리는 과정 안에서 좌뇌가 발달되니까 스티커도 많이 붙이시고요. 그리고 많이 따라도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손 마인드맵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단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